안녕하세요 여러분. 36번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요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글쓴이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먼저 좀 잡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B, C 각각에서 주는 단서들을 좀 찾아서 표시를 해 두시면 여러분이 실수를 조금 할 확률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겁니다.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풀어보신 친구들은 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내용 보니까 regarding food production으로 문장이 시작을 하네요. 자, regarding 하면은요 무엇에 관해서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33번이었나요? when it comes to 라는 표현 우리 했었어요. 그 표현이 무엇에 관하여 라는 의미로 어떤 소재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표현이 in terms of 라던가 아니면 as to 라던가 뭐 concerning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필기하고 외우셨죠? 그것도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식품 생산과 관련해서 under the British government, 자, 영국 정부 하에서는 there was a different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있었네요. 뭐가 있었나요? 다른 conception 하면 이해 혹은 신념이란 뜻이죠. 책임의 다른 이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from that of a French government. 프랑스 정부의 그것과는 다른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프랑스 정부의 그것이라는 that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앞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conception of responsibility. 그렇죠. 책임의 이해라는 걸 받아야 되죠. 즉, 프랑스 정부의 책임의 이해와는 다른 그런 책임의 이해가 있었다. 어디에서는? 영국 정부에서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두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에 뭐가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러한 결론이 서로 달랐다.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정말 달랐다라는 두 개가 비교하는 글이 뒤에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n France, 프랑스의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he responsibility for producing good food, 자, 뭔가 좋은 음식을 생산해내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lay with the producers, 자, 생산자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 lay라고 하는 동사이네요. 자, 요거 시제가 뭐예요, 지금? 놓여 있었다 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요 아이의 원형은 뭐였나요, 그러면? 그렇죠. 요 아이 lie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lie, lay, 그리고 과거 분사는요. layin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요 아이 동명사 형태는 어때요? 현재 분사 형태 la, in 이렇게 되겠죠. 요 아이랑 구별해야 되는 아이 뭐 있어요? lay 자체가 원형인 아이가 있죠. lay는요. 변화는 laid, 이렇게 3단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분사형이 되면은 어떻게 변하더라? laying 하고 이렇게 변하더라. 그죠? 자, 이 두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요? lie는 자동사, lay는 타동사.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아이?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죠. lie는 놓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뭐 놓여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lay는 무엇을 놓다, 무엇을 눕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아이죠. 자, 그러면 lie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 그치? 뜻이 달라지면은 과거 형태도 달라지잖아요. 뭐가 있죠? 뜻이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lied,
lied 이렇게 규칙 변화하는 것도 하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i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의 의미, 그 다음에 lay 같은 경우에는 얘는 타동사로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lay는요, lie라는 자동사의 과거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있었다, 놓여 있었다, 존재해 있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ABC를 보면서 힌트가 될 만한 아이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볼까요? 먼저 A 한번 볼까요? It would be unfair to interfere with the shopkeeper's right to make money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문장 구조가 이렇게 딱 눈에 보입니다. It to 해서 가주어 진주어 문장 이렇게 보이네요. unfair 부당했을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게? interfere 하면 간섭하는 거죠. 뭐를 간섭하는 거냐면 shopkeeper's right, 가게 주인의 권리, 뭐 하려는? 돈을 벌려는 가게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당했을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방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 뭔가 생산자들이 좋은 음식을 생산해내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에서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 소재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가게 주인이 돈을 버는 권리라고 약간 글의 소재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간접 쓰기에서 글의 흐름을 따질 때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A는 사실상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때까지 A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A를 그냥 바로 제끼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A로 시작하는 경우가 여러분이 치는 수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A도 항상 읽어보시고 체크는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조금 확률은 떨어지지만 좀 안 되는 건 아니니 일단 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The state would police their activities and if they should fail would punish them for neglecting the interest of its citizens. 이거 나와 있어요. 일단 the state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원래 the state 하면 무슨 의미죠? 원래 주라는 의미도 있고 정부라는 의미도 있어요. 정부가 police 하곤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police라는 명사가 지금 동사로 사용됐네요. 뭐 한 거예요? 즉 경찰 짓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치안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감시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정부가 감시했대요. 무엇을 감시했냐면 their activities, 그들의 활동을 감시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실패를 하면은요, 그들을 처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B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가 앞부분에 언급이 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단 명시적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 B파트에서 더 큰 힌트는 뒷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뒷부분에 보시면 by contrast라고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the British government라고 나와요. 자, 그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정부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 앞부분에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글의 흐름상? 그렇지.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 왜? 우리 박스에서 봤거든요. 우리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를 비교하는 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B에서 by contrast 하고 글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서 뒤에 영국 정부가 나왔다면 이 앞에 나오는 the state는 어떤 state에 대한 얘기다? 프랑스 정부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진 문장 프랑스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B에서 프랑스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here이라고 하는 아이가 앞에서 받는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받으면 돼요? 여기서 there이? 그렇지. 여기는 there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누구 받으면 돼요? producers 받으면 되잖아요. 생산자들의 활동을 정부가 감시하곤 했습니다 라고 내용이 연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B가 제일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그쵸? 오케이. 자, C가 아니라면, C가 완벽하게 아니라면 우리는 B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C에서는 어떤 힌트가 눈에 확 보이시나요? this machine이 보이네요. 자, 이 기계는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기계는
명백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고안이 되었습니다.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이 기계는 하고 언급을 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 기계가 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스 안에 기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 C가 올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C는 무조건 제끼고요. A와 B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B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B로 글이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B 보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좋은 음식을 생산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생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그 생산자들의 활동을요, 뭐 하곤 했어요? 감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파트 부분이 나왔어요. If they should fail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if 다음에 should가 나왔으니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가정법 미래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가정법 미래가 원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일어나기 희박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보통 if, should 나오면 뒤에 주절은요 will이 나오거든요. will이나 뭐 can이나 뭐 이런 식의 아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제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would라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제가 뭔가 맞지 않아요, 이상해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고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 should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데 우리 한국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과거 표현으로 미래를 표현하고 뭐 미래 표현으로 뭐 이제 현재를 표현하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의 표현들. 예를 들면 와, 나 이제 죽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죽었다에 여러분들 엇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과거에 사용돼야 되는 이제 그 어민데 그게 뭐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 미래에 내가 지금 죽었다. 너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표현으로 써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 표현인데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g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거를 뭐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미래 표현이 있지만 그걸 과거에 쓰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이 should라는 아이도 should 자체가 미래나 현재나 과거나 이걸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약간 그래서 이게 되게 혼란을 좀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문법적인 시제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의미만 봅시다. if 다음에 should가 나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능성이 일어나기 희박한 일을 말한다. 정말 일어나기 힘든데 그래도 혹시라도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십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요 이 생산자들의 활동을 이렇게 막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산자들이 뭐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모르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실패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위해서 if, should라고 하는 약간 가정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would punish them. 그 생산자들을요, 뭐 하곤 했어요? 처벌하곤 했다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for neglecting 한 거에 대해서요. 무시하다 혹은 등한시하다.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무엇을? the interest of its citizens. 그것의 무엇을? 시민들의 이익을 등한시한 거에 대해서 그 생산자들을 처벌했다라는 거예요. 자, by contrast,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the British government, 이 영국 정부는 except in extreme cases,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placed, 두었습니다. most of the responsibilities. 자, 이 책임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with the individual consumers, 개인의 고객들에게 두었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불량식품을 사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량식품을 판매를 한 사람을 뭐 혼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야, 너가 왜 그걸 먹었어? 너가 그걸 사 먹었네. 네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본다라는 거지. 개개인이 사 먹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음식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라고 본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A로 가야 되나요? C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A로 가야 되죠. 왜? C에서 this machine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직 this machine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this machine이 올 수가 없습니다. A로 바로 가겠습니다. It would be unfair.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부당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게요? 침해하는 거예요. 간섭하고 침해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의 right. 권리죠. 근데 그 권리가 뭐 하는 권리예요? 여기서 to는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권리를 꾸며주고 있어요. 권리는 권리인데 뭐 하는 권리? 돈을 버는 권리. 즉, 가게 주인의 돈 버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당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네요. In the 1840s, 자, 1840년대에 a patent was granted. 자, 페이턴트 하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특허권이죠? 특허권이 was granted. 자, 원래 grant라는 동사가 뜻이 뭐였죠, 여러분? 이거 승인하다 혹은 인정하다라는 동사죠. 자,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수동태예요. 자, 뭐를 위해서? For a machine. 어떤 기계를 위한 특허권이 승인되었대요. 자, 근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예요? designed라는 PP형이 뒤에서 앞에 나오는 머신 꾸며주고 있어요. 기계는 기계인데 designed, 설계된, 고안된 기계죠. 뭐를 위해서? For making fake coffee beans. 가짜 커피콩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가짜 커피콩을 뭐로 만드냐면 out of chicory라고 나와 있네요. 치커리에서 가짜 커피콩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기계인 거예요. 여러분, 치커리가 뭔지 아시죠? 그 왜 우리 샐러드에 들어가는 건데 약간 이렇게 길쭉한 기둥에 가에 이렇게 막 날개처럼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붙어있는 풀, 그거 치커리잖아요. 먹으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그 아이예요. 샐러드 들어가는 아이잖아요. 자, 그걸로 뭐를 만든다고요? 가짜 커피콩을 만드는 애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나옵니다. 콤마 찍고 ing 나왔어요. 뭐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주체는 뭐예요? 사용하는 주체는 기계예요. 이 기계가 뭐를 사용하냐면 the same technology를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대절이 앞에 나온 테크놀로지 꾸며주고 있어요. went into, 들어갔던 기술이에요. 뭐 하는데? manufacturing bullets. 그렇지. 총알을 제조하는 데 들어갔던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서. 됐나요? 그러니까 총알 만드는 총알을 제작하는 기술로 뭐를 만든 거야 지금? 치커리에서 커피빈을 만들도록 디자인하는 약간 그런 기계를 뭐 해준 거야? 승인해 준 거예요. 이거 특허다. 특허권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지. 헐. C 넘어갑니다. This machine was clearly designed. 자, 이 기계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계 뭐 하는 기계? 가짜 커피콩 만드는 그 기계예요. A에 언급됐던 그 기계. 이 기계는요, 설계된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For the purposes of swindling. 여기까지. 자, 목적을 위해서. 무엇의 목적이에요? swindle 밑에 나와 있어요. 사기치기를 위한 목적이에요. 사기치기를 위한 목적으로 명백하게 디자인된 기계가 맞아요. And yet. 그런데 정부가요, allowed it. 뭐 했다고요? 그것을 뭐 해줬어요?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is machine 가리키는 거겠죠. A machine for forging money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자, 이 문장 조금 중요한 문장이네요. 자, 기계인데 뭐 하는 기계예요? For forging money. 자, 밑에 forge 나와 있어요. 위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조하기 위한 머신은 would never have been licensed 나와 있어요. 자, would have pp 하고 뒤에 뭐가 붙은 거? 수동태형 붙은 거예요. BPP라는 수동태형이 붙은 거죠. 자, 이거 if절이 없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네, if절 없는 거예요. 자, 그냥 주절만으로 가정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forging money, 돈을 위조하기 위한 기계는 허가를 절대 받지 못했을 겁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이 말인 거지. 자, 이거 if절 만약에 살아나면 어떤 의미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위조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 허가를 받지 못했을 텐데 약간 이런 표현 아닌가요? 맞죠? 그 표현을 if절을 생략한 상태로 만든 가정법 과거 완료 수동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why this? 자, 그런데 why this? 왜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 기계는 왜 허가를 받았을까라는 의미겠죠. 자, 뒤에 나오는 as 나와 있어요. 여기서 as는요, 뭐뭐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뭐뭐이듯이 혹은 뭐뭐처럼 이런 의미. 자, one consumer complained. 한 소비자가 불평했던 것처럼 the British system of government, 자, 이 영국 정부 체제는요 was weighted. 자, weight라는 동사는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뭐 물리적으로 무게를 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가중치를 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가중치를 주다. 즉 뭔가 중요성을 더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거 비동사 수동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be weighted 해서 뭔가 치우쳐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누구의 편을 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gainst가 나와 있어요. against the consumer. against는 뭔가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즉 소비자에게는 적대시하고 오히려 in favor of the swindler, 즉 사기치는 사람, 사기꾼들에게는 편을 들게끔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영국 정부 자체가 소비자들한테는 불리하게 그리고 사기꾼들에게는 더 유리하게 좀 약간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라고 문장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제 영국 정부가 참 나쁜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개인의 선택, 네가 잘못한 거야. 약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만드는 기계, 괜찮아. 속은 사람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왜 속았어? 속으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개개인에게 그 잘못의 책임을 더 추가하는 부과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좀 씁쓸해지는 약간 그런 글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B에서 봤던 그 if, should 같은 경우에는 시제는 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의미상으로 그럴 리 없지만 혹시 그렇다면 약간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정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C에서는 if절이 생략되어 있고 주절만으로 이렇게 가정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나왔었던 거 그 문장 2개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있었다면 단어 한 번 더 외워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